랜덤의 비결. 타임 테스트 뷰티 팁스. 아름답고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말하. 날씬한 몸매 갖고 싶다면 내 몫의 음식은 배꼽 사람들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돼야 하며 낡은 것들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잠깐만요. 한다. 예, 계속. 어,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면 너의 발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아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손은 타인을 더 돕는 손이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리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네, 다시 공유할게요. 공유할 때 소리를 눌러줘야 되는데. Think of any words. Don't try. 네.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그 오드리 헵번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 1분 정도씩만 얘기해 볼까요? 어, 심상웅 코치님부터. 그 유명한 배우가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경험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잘 나가던 배우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봉사하는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명 깊게 읽었고 지금 다시 보니까 다시 그 양반의 마지막 인생이 너무나 훌륭하고
감명 깊고 감동적인 저 얘기로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손미화 코치님도 얘기해 주세요. 네, 음, 오드리 헵번이 시각 장애인 연기도 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 연기를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그 힘든 아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연기를 잘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물론 얼굴이 예뻐서 처음에는 많이 알려졌지만 그 이후에는 그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지금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좀 한국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좀 이렇게 얼음을 거론할 수 있는 여성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네,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김혜자 김건, 씨인가? 김건희 김혜자. 여사가 그렇게 오드리 헵번 모양을 그건 했던데. 저기 심장원님 그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음, 저기 김건희를 존경한 사람이 또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 그래요. 아무튼 김혜자 있잖아요. 탤런트 김혜자. 네. 그분도 아프리카에서 그런 그다음에 참 차진 코치도 얘기해 주세요. 네, 모든 사람이 희노애락이 있는데, 특히, 오드리 헵번은 이렇게 낙심이 될 때나 고통스러울 때, 그거를 도전하고 이겨내고, 또 그거를 극복하고, 희망으로 가져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요. 이렇게, 암 투병일 때까지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렇게 좋은 일에 힘쓰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어려운데도 그것을 봉사활동으로 하면서 남을 섬기는 걸로 했군요. 김미듬 코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오드리 헵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봉사활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패스할까요? 네, 김미듬 코치는 패스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회복 탄력성을 해볼게요. 저기 회복 탄력성은 제가 그 박사 논문에도 있는데요. 제 박사 논문이 한국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연구. 근데 이제 스트레스는요, 사람을 죽여요, 스트레스. 근데 우리 집 애들도 보면은 막 부모한테 야단 맞거나 또는 무슨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방에 가서 잠을 자버리더라고. 예. 근데 아무튼 스트레스를 품고 있으면 몸에 병도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심하면 중국 선교하면서 얻은 건데 신경성 장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바로 설사해요. 바로 배가 막 아프면서. 왜냐면 중국에서 공안들 피해 다니면서 선교한 그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아마 그렇게 생겼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지금 요즘도 유산균을 꼭 먹어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회복시키려면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리질리언스, 그죠? 리질리언스. 그건 이제 쉬운 말로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물속에 공을 집어넣으면 이게 튀어오르잖아요. 튀어올라. 그런데 이제 공이 바람에 뺑뺑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잘 튀어오르는데 그렇지 않고 바람이 없으면 잘 안 튀어오르겠죠. 그 우리 집에도 보면은 애들이 여러 명 있는데 에, 애들 여러 명 중에 이제 요즘 안 그러지만 어렸을 때 막 사춘기 때 그냥 활발할 때 막 이렇게
예, 막 야단을 치면 어떤 애는요, 야단 맞았다고, 한 두세 달은 말을 잘 안 하고 실실 피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아들은, 한 30분도 안 돼서 막 옆에 와서 부대끼면서, 아, 아빠, 나 피자 좀 사주면 안 될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만 회복 탄력성이 다른 거죠. 회복 탄력성. 예. 여기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 내가 실험을 해볼 수는 없지만, 만약 실험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똑같이 기분 나쁜 소리를 막 하면요. 어떤 사람은 꽤 오래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며칠도 안 돼서,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뭐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어, 뭐 이렇게 전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 썼던 건데요. 회복 탄력성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어, 그 교수 이름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자 교수한테 두 사람한테 미국은요 어떤 이렇게 프로젝트를 주면요 정부에서 돈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기간을 길게 줘요. 몇 년 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섬 중에 하나예요. 하와이에 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카우이라는 섬에 들어가서 교수 둘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71년도에 출간했네요. 55년부터, 이거 뭐야, 10년 이상 했네요. 55년부터 책 출판할 때까지. 예. 신생아, 그러니까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가정 환경들 보면 질병도 있고 성격적 결함도 있고 사회 부적응, 무능력, 우울증, 정신질환, 범죄 뭐 그러니까 막 거기 굉장히 가난하고 이 카이우이 섬이 어려운 곳이니까 뭐 미국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섬에는 특별히 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이 있었냐면 엄마는 15살, 아빠는 16살인가? 이렇게 10대 부부가 있고 10대 가지고 자기들 살기도 어려운데 애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아빠도 떠나버리고 엄마도 떠나버려. 그럼 아이만 달랑 남은 거야.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그러니까 833명 중에 201명을 집중적으로 추적 조사를 한 거야. 어떻게 자랐나? 장기간 동안. 야, 근데요, 그 중에 3분의 1, 72명이 훌륭하게 성장한 거야. 경찰관도 있고, 교사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조사하는 사람들 교수가, 교수들이 72명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봤더니만, 부모가 가출해버려도 할머니나 또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면 어떤 집은 이모나 고모, 삼촌이 그 아이를 케어해주고 케어해줬다는 것은 음식만 잘 준 게 아니라 신뢰해줬어요. 신뢰해줬어요. 넌 분명히 잘 될 것이야. 넌 분명히 잘 될 것이야.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어, 사랑해준 어린이가 한 명 이상 있었다 옆에 꼭 부모일 필요는 없어요. 부모면 더 돕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이 72명이 됐다. 이것을 책으로 냈어요.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으로. 그래서 이제 회복탄력성이 막 세계 여러 곳에서 인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기는 부모의 이렇게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면 가장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뢰감을 보여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은 훌륭하게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
자, 원한나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우리가 원한님하고 이 후반기 교육을 같이 하려고 시간을 15인분 차가 도착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드리 헵번 영화도 단편도 보고 또 소감도 얘기하고 했는데요. 그 대가로 이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네. 희망은 회복 탄력성이다. 정의, 회복 탄력성은 시련, 충격, 실패, 스트레스 등 외적, 내적 어려움을 겪은 후에도 다시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심리적 근력입니다. 즉, 고통에 눌리지 않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탄성입니다. 1.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2. 깨지지 않고 부드럽게 버티는 힘. 3.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지는 능력. 밑에 네. 볼까요? 예, 밑에도 읽어주세요. 네. 정서 조절력,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힘, 불안할 때 숨 고르기, 분노 폭발을 멈추는 자각. 2. 충동 통제력, 즉각 반응 대신 생각하는 능력, 공격적인 말 대신 한 템포 쉬는 선택. 그다음에 원인 분석력,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여기에 자기 효능감, 낙관성, 감정 표현, 감사, 사회적 지지가 더해지면 회복 탄력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에 대한 질문.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심리적 근력 외에 심리적 근력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면은 어린아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 때 보면은 되게 다 달라요.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면서 문화 교육도 받고 윤리 교육도 받으면서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중년이 되면은요. 디스크나 MBTI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져요. 아주 그 원만해지죠, 성격이. 왜냐면 모관한 부분이 이렇게 깎이니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요, 다시 젊었을 때 성격이 나타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요,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이 생각은요, 마음의 근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죠? 정신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팔을 누가 이렇게 막 비틀라 그러면 안 비틀어지려고 버티는 그것이 마음, 이 육체 근육을 쓰듯이 마음도 그러는 거예요. 마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마음의 에너지를 쓰지 않지만, 그래서는 안 돼. 내가 참아야 돼. 이것은 마음의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 마음의 근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아까 누가 심장로님이 그 치매 얘기도 했지만 치매는 이제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기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부터 스스로 차단해요. 정신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가 누구 볼펜으로 찌르면 아야 그러면서 피하잖아요. 똑같아요. 마음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원한나님은 그 형제가 몇 명이에요? 저는 언니, 위로 언니 하나 있습니다. 언니 하나밖에 없어요. 네. 에, 에. 그러면 아무튼 형제가 많으면요. 형제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가 치매가 왔을 때 누구부터 잊어먹기 시작하냐면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애부터 이렇게 망각을 해요. 잊어먹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아껴준 사람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근력이 약해져서도 그렇고 자기 정신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뭐 한국의 성자라고 했던 한경직 목사님도 남한산성에서 이제 말년에 안식 휴식을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말년에 몇 달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면회를
금지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이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한국의 제일 큰 그때 힘 있는 영락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어서 그런데 말년에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박장로 이 XX 저기 이장로 누구 이제 XX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큰일 났다. 그동안에 한국의 성자라고 했던 목사님인데 그래서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꾹 참고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이게 조절 장치가 소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조절 장치가 통제가 안 돼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심리적 근력이란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원하나님 읽었는데 이제 한 사람씩 질문합니다. 우리가 뭐 쭉 공부만 해가면 안 되고 코칭의 첫 번째 내가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회복 탄력성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한 사람씩 이름을 얘기했는데 나는 회복 탄력성에 이렇게 해서 넘어졌거나 깨어졌거나 상처를 통해 받았었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했다. 그걸 한 가지씩 2분 이내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엔 누구부터 할까요? 스스로 해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꼭 사례 들을 거 없는 사람은 패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나는 이러이런 넘어졌거나 고통당했거나 깨어졌거나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회복 탄력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해볼까요? 네, 2분이 넘어가면 제가 네 두 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톱해 주시기 바래요. 네 한 번 할 때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뜻이고요. 네 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무도 안 네, 하시니까. 네, 아니 다 할 거예요. 우리 다 했어요. 네, 자, 원한나님부터 이번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너진 적이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고 비즈니스로 또 비즈니스가 다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제가 집도 두 채였고 차도 벤츠 타고 벤츠랑 렉사스 두 대였고 벤츠를 두 대 이렇게 주말에 타고 다니고 참 그렇게 살던 여자가 코비가 오고 하면서 다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집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그때 그 센터에 코비드가 오고 나서 6개월인가 록다운 하고 나서 제가 렌트비를 못 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럭저럭 렌트비가 2만 불이었어요, 한 달에. 근데 그게 하여튼 토탈 다 해서 차 융자까지 해서 빚이 10만 불이었는데 제가 그 인컴이 없다 보니까 그 10만 불이라는 재융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10만 불이 빚이 있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물론 집 융자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집을 팔자. 빚독촉을 받지 말자. 그리고 이제 집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잃은 거죠. 그 집을 안 팔고 내가 6개월만 견뎠어도 진짜 그 10만 불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저는 그렇게 해서 한 2.5 밀리언을 다 계산해 보니까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남은 게 없어요. 차 한 대 달랑 남았고 집도 이제 뭐 집이야 있긴 있지만 그 조금 그래서 근데 좀 어 이렇게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지금 내가 또 무너져도 또 일어날 수 있어 하는 그런 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은 물론 공부하느라고 돈을 많이 못 벌지만 제 항상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여자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가 됐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거 갖고 왜 죽지? 네. 아니, 그게 왜, 그게 그렇게 삶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분한테도 어떤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안나 사장님 같으면 그렇게까지, 성공 못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또 우리는 믿는 자니까, 뭐 하느님이 돌봐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나 보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지금은 제가 아직은 드러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싸울 때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렇게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예, 음.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실래요? 차진 코치 해볼래요? 네, 저는 넘어지거나 어려워지면 도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더 열심히 넘어지면 일어나서 달리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일상이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누가 무시를 하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요. 근데 나는 차진이 마음에 안 든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제가 먼저 추방받고 차진은 거기 아이들하고 이제 탈북자들 또 선교하는 일 더 하다가 나중에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요. 백두산 압록강 도만강에서 선물 받은 기가 막힌 그 수석이라 그러죠. 아주 수석 좋은 거. 그다음에 막 독수리 이렇게 날개치고 있는 박제라 그러죠. 그런 것도 선물 받아서 갖고 있고 아무튼 뭐 진기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세상에 그 중국에서 나오면서 그 짐을 배로 붙였는데 그런 건 다 누구 줘버리고 청계천에 가면은 500원, 1000원에 살 수 있는 동화, 백과, 정과 이런 책들을 막 몇 박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야, 이게 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구나. 나는 막 나 수석 어디 있어? 박쥐 어디 있어?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누구 줘버리고. 아무튼 그런 삶을 또 살았군요. 좋습니다. 심장로님도 넘어졌거나 깨어졌거나 고통당했던 거 아까 좀 했지만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고 아니, 뭐, 저는 뭐 넘어가도 특별히, 됩니다. 예? 저는 특별히 뭐 성공해본 경험도 없고, 또 넘어져 본 경험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면서 그냥 별 불만 없이 살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많이 했죠. 또 손미화님, 네. 어, 한국에 있을 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컴퓨터 관련된 그런 이제 학원을 하시는 분하고 동업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돈이 조금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좀, 끝까지 마무리를 잘 못하고, 일단은,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강압적인 그런 것도 좀 해봤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법적으로나 이런 것 해결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겠다 싶어서, 그냥, 다른 아는 지인에게 혹시 뭐 여건이 돼서, 뭐 받아서 이걸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제 호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호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저는 지인이 그 IT 회사를 좀 반반을 물려받았는지 어쨌는지 하나를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차린 거죠. 저는 이쪽하고. 그래서, 이게 뭐야. 도움을 요청했는 그분이 받아가지고, 인수인계를 막 하고 이런 식이라서 좀, 뒤통수 맞았던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근데 전화위복이라고, 저는 오히려 그때 조금 손해를 봤지만 그때 잘 빠져나오지 않았나 생각돼요. 더 있었으면 더 많은 금액의 또 피해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적은 적자로 큰 적자를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잊고 여기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뭐 네, 네네. 그렇군요. 예. 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자기들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차지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차지는 그 막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막 설거지를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일을. 그렇게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더라고요. 예. 자, 이것은 손미화 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유지함, 실패 후에도 자기 신뢰를 잃지 않음, 감정 기복은 있으나 빠르게 중심을 회복함, 과거를 반추하기보다는 배움의 자산으로 삼음, 타인의 지지나 신앙 자원을 적극 활용함, 성경 속 회복 탄력성, 요셉, 바울, 모든 것의 상실, 주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요셉, 형제의 배신, 감옥, 끝까지 성실, 관계 회복을 택함. 바울, 박해, 고난, 고립.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고린도후서 네, 4장 8절. 네, 좋습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 야, 요셉 같이 그렇게 자기를 팔아먹고 그러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모른 척하거나 완전히 딱 잘랐을 텐데 뭐라 그랬죠?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중동의 그 가뭄, 7년 가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집트로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죠. 예, 좋습니다. 음, 회복 탄력성 전 진단지를 작성해서 강점 3개, 개발점 3개를 기록해 보라. 예. 음, 회복 탄력성에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나의 회복 탄력성 3가지 시간 드릴게요. 적어보세요, 종이에다가. 나는 이러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있다. 여기 진단지를 하고 나야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단지요. 진단지 진단지, 점수를 진단지, 보고서, 진단지 이거, 저기 카톡에 올렸는데 이거 혹시 하셨나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했으면, 예, 음, 안 하신 분은 이거, 다시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거 지금, 해가지고, 지금 하면 되죠. 이거 하고 보면서. 그럴까요? 예. 이걸 보면서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몇, 좀 많아서 시간이 좀 뭐, 예, 걸리시군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다 몇개 문제밖에 안 되네요. 6개가 아니고요. 이게 꽤 많아요. 몇십 개 돼요. 그래서 아, 이게 그렇습니까? 네네. 이제서 해야 됩니다. 예. 음, 이거 카톡에 올렸지만 다시 올려줄 테니까요. 네. 저기 원한나 코치님만 했는데요. 해서 자기 강점이 자기 이 회복 탄력성의 강점이 뭐든가요? 저 밑에 보시면 그 점수를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시면 점수 나옵니다. 맞네. 나는 6개인 줄 예, 알았더니. 여기. 이거는 주신 거, 이건 안 주셨는데? 이거 저기 그러니까 올렸어요. 여기, 잠깐만요. 여기를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합산, 그다음에 7번부터 12번까지 합산. 저기 보는 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10번부터 18번까지 합산 하셔가지고 자기 조절 능력이 나와요. 이게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거 하기로 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저거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하고요. 그냥 오늘은 다 어른들이고 똑똑하니까 나는 회복 탄력성의 강점이
뭐뭐가 있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 긍정 마인드? 근데 그 긍정 마인드. 보여주신 거에서는 제가 좀 이거는 안 했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는, 어, 자아 낙천적? 제가 그거 만약에 보고 한다면, 공감 음, 능력, 그 다음에 긍정 마인드,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었죠? 원인 분석력도 제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공감, 긍정, 그다음에 분석. 자아만족이라 그랬나요? 어, 그러니까, 예, 아니, 자아 만족이 아니라 긍정 마인드? 긍정 그다음에, 마인드, 또 뭐였지? 공감 능력, 공감 능력? 그 다음에 분석력. 분석력, 예, 예. 분석력. 어, 우리가 이 클래스가 그 코칭 클래스가 이런 게 시작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원한나 코치님의 그 이게 지지, 긍정 마인드가 굉장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데 ACC에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교수님한테 이게 코칭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심장로님이나 이기식 코치님이 많이 또 손한나님도 다 손미화님도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지만 초창기 때는 이렇게 원한나님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개발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 것 같아요? 세 가지, 두 가지만 얘기해도 되고. 저는, 좀,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굉장히 충동적인 게 좀 있어요. 음, 탁 지르고 보자. 저지르고 보자. 막, 이래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거를 제가 많이 이렇게 통제하고 있어요. 음, 그게 저의 하나의 단점이고요. 또 이제 나이도 드니까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do it, 그냥 무조건 do it이었거든요. 뭐가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거를 막 분석하기 전에, 일단 do it 하고 나서, 어, 만약에 잘 되면 럭키인 거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건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손해를 정말, 정말 많이 봤던 것 예, 같아요. 충동적인 거 하나,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잘 모르겠어요. 네, 됐어요. 네. 다른 분도 또 얘기할 거 있나요? 다른 분도 나는 이러이런 것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그런 거 뭐예요? 사진 코치가 한번 해볼래요? 자기가 그 카톡에 올렸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나는 대략 이게 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카톡 지금 볼 시간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 자기 조절 능력이 강하고요. 예, 대인 관계는 아주 약하고요. 예.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노력하는 상황이에요. 대인 관계 능력은. 긍정성은, 그래도 한 70점은 됩니다. 자기 그렇군요. 조절 능력은 거의 90점 이상이고요. 대인 관계 능력은 한 30점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다음에 행복한 상태란 심상훈 코치님 읽어주세요. 행복한 상태는 단순한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연결되고 내면이 조화롭고 안정된 상태다. 행복한 상태의 핵심, 관점, 심리학. 심리학 정의는 긍정 정서 플러스 삶의 만족 플러스 의미감. 핵심 내용은 지금 이 순간이 좋고 내 삶도 괜찮고 나는 이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철학에서는 정의는 자기 일치, 핵심 내용은 욕망, 가치, 행동이 어긋나지 않고
스스로에게 정직한 삶, 신앙, 하나님과의 화복, 그리고 감사의 삶,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이라는 평안과 신뢰. 네. 그 행복한 삶으로 넘어가기 전에 회복 탄력성을 이제 정리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을 높이거나 회복 탄력성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나 이거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 썼거든요. 박사 논문이란 건 뭐 기존에 이것저것 다 갖고 와서 뭐 측근 중에 누가 사랑해주고 신뢰해주면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널리 알려진 거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 제가 뭘 주장했냐면 자, 이 세 가지, 누구나 다 세 가지 과정을 거치거든요. 첫째, 누구로부터 반응이 온다, 이게. 예?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인식하죠. 인식해. 인식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나가죠. 이 세 단계를 다 거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손미화는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손미화한테 뭐라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손미화가 그걸 인식하잖아요. 제가 나한테 뭐라고 뭐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또 반응이 나가잖아요. 이 세 단계 중에 단계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인식을 받아들였어요. 뭐라고 뭐라고 인식을 했어요. 근데 반응이 나가기 전에 빈칸을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네모 상자를 하나 마련해요. 거기다가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를 집어넣는 거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의미 있게 해석하기. 예? 아까 도 잠깐 나왔지만 좀 뜸을 들인달까 밥할 때도 밥 하자마자 먹으면 좀 뜸이 안 들어서 딱딱하잖아요 밥알이. 그럼 한국의 밥솥에 밥할 때 꼭 뜸 들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가 반응을 내뱉기 전에 반드시 그 시간을 두고 갭을 만드는 거야 갭. 그 갭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의미 있게 해석하기,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기 이걸 집어넣어요.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내일부터. 그리고 마지막 칸에다가 이제 내 반응이 나가죠.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 맨날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회복 탄력성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누구로부터 외부로부터 어떤 뭐가 나온다. 나올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바로 반응하지 말고 반응하기 전에 빈칸을 만들어서 긍정적 해석하기, 의미 있게 해석하기,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기. 예. 그 삼국지를 보면요. 어, 제갈공명팀, 총나라, 그다음에 또 오나라, 오나라, 그다음에 제일 큰 나라가 위나라였나요? 위나라. 이 세 나라가 이렇게 싸웠는데 제갈공명이 나중에 패권을 잡았나요? 아니요. 제갈공명도 나중에 유비와 함께 다 멸망했죠. 오나라가 더 먼저 멸망하고 마지막에 위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했는데 위나라에서도 거기 왕실이 잡았나요? 천만에. 누가 했냐면요. 거기 이 청나라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머리를 잘 쓰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이렇게 장군들 앞에 나가서 싸우고 그 전략을 짜는 사람, 제갈공명. 그러니까 장군은 뭐 어, 어, 장비 또 어, 또 관운장 또 이런 사람들이 싸웠지만 전략을 짠 사람은 제갈공명이었잖아요. 근데 위나라의 전략을 짠 사람 누구냐였냐면 사마의였어요. 사마의.
사마이는요, 어느 정도로 인내를 했냐면, 어, 위에서 막 뭐 관직을 맡으라 그러면은 계속 사양해서 계속 사양하고, 심지어는 관직을 사양하고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마차에다가 자기 다리를 집어넣어갖고 부질렀어요. 부려뜨렸어. 그러면서까지 이 관- 중앙 정치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 나갔으면 분명히 자기가 똑똑하고 아주 너무 똑똑하고 총명하고 또 군인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아, 저거 안 되겠어. 싹수가 노래 제거하자. 그리고 왕자들이나 중앙 대신들이 처단했죠. 어, 그걸 알기 때문에 사마가 끝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 그리고 어, 나중에 그 왕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사마이는 뭐만 했냐면, 그러나 장군들한테는 계속 잘해줬어요. 보급품도 잘 주고 휴가도 잘 주고. 그러니까 장군들이 사마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사마이가 중국 어, 타락한 무능한 왕권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제패했죠. 그래서 제가 막 어디 가서 뭐 억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제 아내가 저보고 사마이 생각 안 나냐고, 사마이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도 어, 그, 그 네모칸을 지금 길게 설명하는 거야. 반응 보이기 전에 네모칸. 예? 그래서 반드시 세 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집어넣는데, 누가 뭐라고 뭐라고 했다. 어떤 것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 단어나 그 문장을 보고 인식해서, 그래? 네가 그랬어? 아씨, 기분 나빠. 나는 더 강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빈칸을, 빈칸을 두되 시간도 둬야죠. 공간 텀을 주고 거기다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하나님에게 이걸 통해서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시려 그러나, 어떤 교훈을 주시려 그러나 생각해보고, 미래에 미래적으로 해보자. 여기 살아보니까요, 친구가 원수 되고 원수가 친구 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넓게 마음을 가지고, 어, 저놈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그러면요 전부 다 여러분 품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그릇이 넓어지면. 예,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도 여러분은 큰 것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어, 손미화님 한번 읽어주세요. 행복의 5가지 핵심 요인. 네, 행복의 5가지 핵심 요인. 1. 관계의 질. 깊이 있고 진실한 관계가 행복의 기반이 된다. 정서적 안전, 공감, 소속, 감정의 누적. 긍정적 감정 경험이 반복되어 인생의 정서 온도를 높인다. 감사, 기쁨, 친밀감. 3. 삶의 의미감.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가치와 목적을 느낄 때 행복감이 강화된다. 자아일치, 신념, 사명. 4. 회복력 있는 경험. 고통을 지나며 성장한 경험도 결국 행복에 기여한다. 회복 탄력성, 수용, 성장. 5. 일상의 일관성. 작은 일상 안에서의 루틴, 안정감, 자율성이 지속적 행복을 만든다. 습관, 리듬, 자율성. 행복은 특별한 순간의 반짝임이 아니라 사람과 감정, 의미, 회복, 일상이 만들어내는 누적된 삶의 질감입니다. 네. 여기서 이걸 어,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고요. 어, 한마디로 이제 자신의 삶과 또 이 내용에서도 얘기하면 좋은데요. 원하나님,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평화이다. 네, 좋아요. 심상훈 코치님,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다? 안정감이다. 안정감. 예, 좋아요. 손미화님,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감사입니다. 감사. 예, 신앙심이 좋군요. 차진님, 저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감사함이 생기면 다른 것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한 거 하지 말고요. 머리를 짜내서 새로운 걸 좀 해주세요. 공부를 위해서. 제가 먼저 했었으면 좋았을걸요. 예, 참고로 차진 엄마도 손씨입니다. 같은 유전자가 있나 보네요. 저기 김미듬님 얘기해 보실래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다. 3초 기다려 줄게요. 하나, 둘, 셋. 말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보군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넘어가 버려? 차진 그쪽에서 넘겨요? 왜 이게 넘어가 버리지? 마우스만 숨기기만 해도 넘겨. 자, 차진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행복의 기준, 행복의 7가지 기준. 네, 행복의 7가지 기준은 1. 자신의 인간적 속성을 너그럽게 인정하라. 두려움, 슬픔, 불안, 실수 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라. 한두 시간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을 하루 일주일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생활을 단순화하라. 생활을 단순화하여 자기만의 시간과 행복을 경험하라. 몸과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규칙적 운동, 적절한 수면, 유익한 식습관 등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감사를 표현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그것의 진가를 음미하면 행복해진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행복의 중요한 원천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네. 훌륭한 사람들이 임종하기 전에 후회되는 것 말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안 했다는 것이 꼭 들어가요. 그런 후회한 일을 하지 않으려면 원하나님처럼 딸도 자주 만나고 아버지도 자주 만나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해서 그런 그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더라고. 맨날 전화해보면, 우리 딸네 집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요. 뭐 맨날 그래. 예, 그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속성을 해요. 내가 아는 아주 훌륭한 코치인데 그 사람은 꼭 강의하면서 이렇게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말으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실수하면 실수했다. 또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또 나무 자료면 나무 자료라고 얘기하고 솔직한 게 얼마나 떳떳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실수도 인정하지 않고 아는 척하고 그것은 진짜로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잘 모른다.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좋은 지혜와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와, 대단하시군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당당하고 좋아요. 어, 이제 자기의 인간적인 두려움, 슬픔, 불안, 실수를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 그것이 더 자라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중요한 것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져올 그 숙제가 자기 라이프 그래프로 그리기. 1살 때부터 몇 살까지요? 100살까지 그리세요.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5살,
10살 이렇게 옆으로 그린 게 화면 띄우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뭐 전체 카톡에 올리든지 저희 개인 카톡을 보내든지 하면 여기다가 탁 띄워놓을 테니까 자기 이 라이프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할 시간을 제가 5분에서 길면 10분까지 드릴게요. 설명해 주세요. 음, 그리고 그 회복 탄력성도 한번 도표를 보고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이 있거나 특별히 할 얘기 있으면은 해주세요. 없으시면 소감 얘기하고 토요일 날은 또 이기식 감독도 들어올 겁니다. 소감 한마디씩 듣고 오늘 수업을 좀 일찍 마칠게요. 소미화님부터. 네. 오늘 코칭 수업에서 제일 마음에 남는 것은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지가 제일 마음에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행복의 7가지 기준에서 저희가 읽으면서 쭉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많이 적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라이프 코칭의 핵심이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상훈 코치님.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이 다 좋았습니다. 뭐 저 평소에 저는 좀 교만해가지고 이런 걸 꼭 내가 배워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들어보니까 그 들을 것도 많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한나님. 네, 저는, 이렇게 듣고 또 들어도 항상 새로운 것 같아서, 어, 그때마다 또 느낌이 또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 들어와서 좀 죄송하고요. 가능하면 항상 참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듬님 소감 있어요? 네, 차진님 해주세요. 네, 그 상실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이제 힘듦이 올 때는 누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드리 헵번처럼 도전하고 일어서고 또 그 희망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희망이 생기고 행복이 오고 이렇게 계속 노테이션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고 도전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나는데요. 1월 22일 날 우리 모이기로 했는데, 그, 심장로님은 이제 점심시간이 좋다고 그랬는데, 손미화님이 4시에 일이 끝나니까 원하는 곳에 저가 픽업에 갈 수 있어요. 원하는 역에 에핑이든지 아니면은 이 가스일 쪽이든지 5시까지 오시면 제가 픽업해서 갈 때는 손미화님이 또 심사웅님 픽업해 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모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저기 연말에 12월 22일 날 모이기로 했거든요. 월요일 날. 예. 네네네네. 아니 그 심상욱 님이 제일 첫째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 하냐면 그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코엔 대학 우리 동기들끼리 한번 모이자. 그래서 근데 또 마침 원한나님이 오늘 또 차진 코치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좋다. 그래서 모이기로 했는데요. 그날 식사는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쏘겠고요. 아니, 어, 제가 각자 내는 걸로 각자 하겠습니다. 낸데 염려 마세요. 저도 또, 저는 이렇게 섬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할 테니까요. 염려 마시고, 어,
우리 5명인가요? 6명인가요? 아무튼 이제 이기식 감독 부부가 오게 되면 이제 좀 늘어날 거고. 그래서 두랄 쪽에 카스일 옆 바로 옆에 두랄 쪽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다니까 어떤 역전으로 오시면 심상님은 제가 픽업을 하겠습니다. 픽업하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저녁 먹고. 아니, 지금 제가 금세 감이 안 잡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까 배 타고 어쩌고 그걸 하질 않고 배를 멀미도 하신다 그러고 또 배를 많이 못 한대요. 4명 이상. 그래서 그 배 타고 가는 연말 행사를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육지에서 좋은 데 가서 식사하는 걸로. 근데 저녁인가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손미화님이 4시에 일이 끝난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또 저기 노순자 선생님은 7시에는 차를 타야 된대요. 그 울릉공에서 오니까. 어, 차가 어디가 있대요? 아니, 저기 지하철. 그러면은 어, 지하철 타기 좋은 쪽에서 하죠. 그러면은 5시에 모여서 6시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아, 6시 반쯤. 우리 그 미화 씨는 4시에 일이 어디서 끝나세요? 지역이 어디예요? 오늘 일단 미팅을 먼저 잡으세요. 제가 시간을 어떻게 뭐 조절을 하든지, 저는 이제 가까이 사니까, 이렇게 좀 울릉공이나 멀리 오시는 분들 스케줄 맞추시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 시간이 거의 다 점심 시간에 좀 많이 맞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후 1시로 할까요? 오후 1시? 그러면 오전 근무하고 오셔도 되잖아요. 예. 거의 다 예, 좋아요. 그러면 22일 오후 1시로 하죠. 예. 어, 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격증을 주는 코칭 회사들이요. 다 개인 회사예요. 한국 코치협회도 그냥 몇 명이서 만든 거거든요. 그 국가 회사가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제가 얼핏 원한나님하고 옛날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코치들이 많아지면 우리 스스로 이 코치 자격증 제도를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되지 뭐. 우리가 한국 살지도 않는데 한국 자격증을 굳이 거주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 매년 회비 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격증도 주고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은 훨씬 더 좋겠다. 앞으로 어차피 코치가 확산되니까 이제 이 심장로님도 근도 옛날부터 그런 의견도 잠깐 얘기했으니까요.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도 좀 더 심화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렇게 저 하겠습니다. 의견이 하나 있는데, 그 밥을 사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뭐죠? 선물 교환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선물 교환은 아니, 꼭 본인이 필요한 선물도 있고 아닌 선물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원한나 코치님이 총무님이니까 회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십시오. 아무튼 식사는 제가 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총무님이 계셨군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장로란 직책이 장로님은 갑자기 기도하라면 싫다 그러니까 손미화님이 기도 한번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 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김관상 교수님에게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지식을 배울 때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삶에서 잘 적응해서 행복한 삶을 나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맡은 바를 잘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